1049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워런 버핏 웨이. 저자, 로버트 해그스트롬. 출판일, 2025년 5월 21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워런 버핏의 투자 사고방식을 알자. 책 소개. 워런 버핏 웨이 30주년 기념판에서 저명한 작가이자 투자자인 로버트 해그스트롬은 오늘날 가장 뛰어난 투자자인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을 집대성한 베스트셀러의 결정판을 선보인다. 이 책은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인 비즈니스 중심 투자의 12가지 원칙과 그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독창적인 접근 방식을 설명한다. 독자들은 이러한 원칙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방법, 장기 투자에 필요한 심리적 자세, 그리고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이를 피하는 방법에 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피터 린치, 하워드 막스, 필립 피셔 등 전설로 남은 투자자들이 이 책에 찬사를 보냈다. 그들이 칭송하는 워런 버핏의 지혜는 물론 버핏의 오랜 파트너였던 찰리 멍거가 강조한 세상의 지혜에 관한 통찰도 이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브로그로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연감을 모두 수록해 놓았다. 워런 버핏의 탁월한 업적과 투자 철학을 깊이 탐구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워런 버핏 웨이는 단연코 인생 최고의 책이 되어줄 것이다. 저자 소개. 지은이, 로버트 해그스트롬. 인문학자. 로버트 해그스트롬은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을 가장 깊이 있게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가로 대중과 투자 전문가를 아우르는 투자서 작가이자 실전 투자자다. 1984년부터 워런 버핏을 연구하며 그의 투자 원칙을 분석해왔으며 40년 이상 전문 투자자로 활동하면서 그 원칙을 직접 실천해왔다. 그의 대표작 워런 버핏 웨이는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을 가장 체계적으로 소개한 책으로 평가받으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선정되었다. 이 책은 18개 언어로 번역된 국제적 베스트셀러로 현재 와일리 투자 클래식으로 인정받아 30주년 기념판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을 직접 실천하여 검증한 실전 투자 전략서라 할 수 있다. 해그스트롬은 버핏의 방식이 단순하지만 강력하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원칙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투자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를 제시한다. 워런 버핏 투자 철학의 정수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필독서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투자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버핏 바이블. 위대한 투자자 워런 버핏의 성공 비결을 파헤치다. 워런 버핏 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투자자이자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집대성한 책이다. 1994년 초판 출간 이후 전 세계에서 꾸준히 사랑받아 왔으며 단순히 버핏을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버핏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제시한다. 왜 지금 우리에게 워런 버핏 웨이가 필요할까? 2025년 1분기 세계 최고의 자산가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할 때 유일하게 자산이 증가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워런 버핏이다. 그는 과열과 붕괴가 반복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검증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를 축적한 버핏의 사고법은 단순한 투자 기술을 넘어 위기의 시대를 건너는 생존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워런 버핏은 자본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집중 투자, 비즈니스 분석, 안전마진 확보, 장기 보유, 감정 통제라는 원칙을 한결같이 지켰다. 워런 버핏 웨이는 이러한 버핏의 사고 구조를 해부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지침서다. 특히 투자와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12가지 버핏 투자 원칙은 마치 오래된 나침반처럼 복잡한 시장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길을 안내한다. 워런 버핏 웨이는 단순한 투자법을 넘어 인간 심리와 행동 경제학까지 아우른다. 버핏은 말한다. 비범한 결과를 얻기 위해 비범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주식시장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거두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특히 주식시장에 갓 입문한 이들, 1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 투자자,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시장 변동성에 쉽게 흔들리는 투자자라면 워런 버핏 웨이를 통해 확고한 투자 기준을 세울 수 있다. 또한 단순한 투자 기술을 넘어 비즈니스 감각을 키우고 싶은 사람, 중요한 인생의 순간마다 자기 통제력과 판단력을 잃지 않고 싶은 사람에게도 이 책은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워런 버핏은 2025년에 95세가 된다.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성공으로 채우고 있다. 누구나 성공한 경험이 있고 일부는 커다란 성공을 거뒀을 테지만 워런 버핏만큼 꾸준한 성공을 보여준 사람은 역사에서도 손에 꼽을 것이다. 비결을 알고 싶다면 워런 버핏 웨이에 주목하길 바란다.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어떠한 지혜로부터 시작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평범한 투자자가 어떻게 워런 버핏의 투자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까? 워런 버핏은 절대로 자기 능력의 범위 밖에 있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모든 투자자는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나 즐겨 찾아보는 사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화할 수 있다.
워런 버핏 외에는 고전과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의 조언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는 않더라도 가난하게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책에 담긴 기술과 원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성적으로 실행한다면 더 나은 투자자가 될 것이다. 물론 워런 버핏은 다른 뛰어난 투자자와 비슷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는 집중력 뛰어나고 절제력이 있으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근면하고 숫자 감각이 탁월하며 논리적이다. 또한 그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열정적이다. 그는 책을 읽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는 열정적인 학습가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의 그는 명성을 얻거나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자체에서 얻는 복잡한 지적 퍼즐을 푸는 과정을 즐기기 위해 투자한다. 그에게 명성과 부는 노력에서 비롯된 부산물일 뿐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이 책을 쓰면서 직면한 주요 도전은 워런 버핏의 내가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주장을 실제로 입증하는 것이었다. 일부 비평가들은 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의 특이한 성향 때문에 널리 적용될 수 없는 투자 방식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난 동의하지 않는다. 버핏이 독특한 인물임은 분명하고 이것은 그를 성공으로 이끈 원천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의 방법론을 이해하고 나면 개인과 기관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이 책의 목표는 투자자들이 워런 버핏이 성공했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버핏은 위험을 가격 변동성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는 광범위하게 분산된 보통주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보다 소수 종목에 집중하고 매매 회전율이 낮은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70년에 달하는 그의 투자 성과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세계 최고의 투자자라고 부르게 만들었다. 혹은 5시그마 사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예외적인 사례를 의미한다. 둘째,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이는 방법론과 개인적 특성이라는 두 가지 별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 이 점에 있어서도 버핏은 우리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그는 투자자들이 집중적이고 낮은 회전율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되 사업 중심 원칙에 기반한 종목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이러한 종목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미래 잉여연금 흐름에 할인된 현재가치 모델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버핏이 시장 수익률을 초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즉 그의 투자 프로세스다. 두 번째 요소인 투자자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해 버핏은 투자자 기질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특히 변동성에 대해 투자자가 어떤 관점을 갖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한다. 버핏이 그레이엄의 가르침과 갈등을 겪었던 부분은 안전마진의 개념 자체가 아니라 장기적인 내재 가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있었다. 만약 투자자가 경제성이 열악한 기업을 매수했는데 그 기업의 가격이 순자산 가치보다 낮고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았다면 이는 분명히 그레이엄의 안전마진 개념에 부합한다. 하지만 주식이 자산의 공정 가치에 가까운 가격으로 재평가되면 투자자에게는 결국 평범한 기업의 저조한 경제적 성과만 손에 남게 된다. 버핏이 버크셔 초기 시절에 배운 것은 수익을 고율복리로 증가시킬 수 있는 더 나은 기업들의 경제성을 이해하는 것이 내재 가치를 다르게 생각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이었다. 게임은 단순히 저평가된 실물 자산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적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의 공정 가치를 지능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워런 버핏에게 주식은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그는 시장 이론이나 거시 경제 개념 또는 산업 동향을 기준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대신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에만 근거해 결정을 내린다. 버핏은 사람들이 기업의 기본적인 요소보다 피상적인 개념에 이끌려 투자할 경우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쉽게 겁을 먹고 결국 돈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 반면 버핏은 투자 대상으로 고려 중인 기업에 관해 모든 걸 배우는 데 집중한다. 그는 다음 3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춘다. 사업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기업은 일관된 운영 역사가 있어야 한다. 사업은 유리한 장기적 전망을 가져야 한다. 워런 버핏은 언제나 그렇듯 복잡한 개념을 명확한 한 단어로 정리해냈다. 머니마인드. 이 간결한 표현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이는 투자라는 큰 질문을 대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또 한편으로는 현대 금융세계에서 올바른 마인드를 형성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머니마인드는 불필요한 소음 속에서도 학습을 지속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머니마인드의 핵심에 자리한 철학적 윤리적 기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런 사람은 투자뿐 아니라 인생의 여러 측면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